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우리 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님을 모시고 지난 3년 동안 우리 울산 교육을 책임지면서 걸어오신 길, 네. 또 그리고 1년 동안 또 어떻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힘쓰실 건지, 네.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, 또 소회를 밝히는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니 저는 이렇게 교육청에 오니까요, 그 공원에 온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이 그냥 많이 바뀌었죠? 많이 바뀌었네요. 네. 뭐 들어오는 들머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, 야, 집 주인이 바뀌니까 이렇게 집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예. 생각이 드는데.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 내부를 다 바꿨습니다. 그래요? 내부가 이제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또 네. 직원들이 나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방문해 온 사람들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부를 일단 먼저 네. 공간을 바꾸고, 올해는 이제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산책로를 만들어 가지고 바깥을 지금 네. 다 바꿨거든요. 그래서 네. 조금 있으면 이제 주민들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개장을 할 거고요. 예. 여기 또 보면 숲 375라고 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. 네. 저 카페도 사회적 기업이거든요. 그 사회적 경제 공동체라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또 환경을 이제 주제로 해서 네. 카페를 만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그래서 카페 개장할 때도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께서 오셨어요. 네. 그래서 좀 이용하시게 그렇게 했고, 또 이 앞에 안에 공간도 활용하시고, 또 바깥에는 이제 더 편하게 이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이 교육청이 있으면서 뭐 좋은 게 있어야 될 텐데 한 번씩 뭐 저기서 데모하죠. 시끄럽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있어서 좋구나. 일상적으로 좀 여기서 네. 예, 산책하고 또 가족들끼리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개방을 할 생각이고요. 그 교육청이라고 이러면 좀 딱딱해 보이고, 네. 그 이전의 분위기는 뭐 그냥 굉장히 이제 권위적이고, 네, 건물 자체가 좀 그렇게 건물 자체 생겼습니다. 모양이 네. 화강암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색도 없고 이렇게 해서 네. 굉장히 권위적이고 딱딱해 보였는데, 지금은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예, 숲과 또 네. 색을 좀 칠했고 네. 또 나무나 이렇게 해서 네. 좀 부드럽게 좀 바뀌었고, 네. 저는 이제 이 교육청을 넘어서 음. 사실 우리가 이제 25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네. 그 학교도 전체를 다 숲으로 가꿔가지고 네. 도심의 소공원으로 다 만들어서 다 개방을 했으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학교의 곳곳에 이제 숲이 울창한 그런 음. 공원이 있다고 공원이. 생각하면 네, 학생들도 좋고 주민들도 또 학교에서 그러네. 그리고 뭐 3주년이 잠깐 뭐 지났지만 3주년 또 축하드리고요. 하여튼 3주년 뭐 소회를 간단하게 또 밝히면 네. 3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들어올 때는 참 어떻게 이끌어가는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기대, 뭐 설렘 이런 게 같이 있었는데 3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어요. 취임식도 못했죠. 태풍이 와가지고. 취임식을 못했죠. 그렇죠. 아주 멋지게 그때 취임식 구상을 다 해놨는데 취임식 못해서 그게 네, 많이 아쉽습니다. 네. 사실. 태풍이 태풍 불어가지고. 때문에. 뭐 늘 이제 따라다닙니다. 네, 이제 네. 직무 수행 지지도 네. 뭐 항상 뭐 미디어에서 이제 늘 이야기하는데, 네. 사실은 뭐 주로 울산 시장님하고 같이 출발할 때는 거의 뭐 밑에였지만 2021년도 2월하고 또 7월에 그 전국 그 시도교육감 쪽에서는 예. 1위였고 예. 또 시교육감 쪽에는 1위였어요. 네. 네. 또 이렇게 뭐 굉장히 그 쑥쑥 올라가는 그런 비결이랄까, 또 이게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고 점수를 받은 그 뭐 이렇게 이유나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후보가 7명이었거든요. 7명이다 보니까 이제 득표율이 35.6%로 전국에서 16등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첫 여론조사 할 때는 13등을 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뭐 2등 또 시부문 1등까지 이제 왔는데 이 또 매달 이제 해서 발표를 하니까 사실은 뭐 신경이 쓰이기나 써요. 왜냐하면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발표되면 우리 또 가족도 교육 공동체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분들이 또 자존감도 있고 또 울산 시민들도 그렇고 그렇죠. 그 때문에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어쨌든 뭐 감사한 일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동안 울산의 이제 교육 복지가 굉장히 좀 안 좋았고 복지 상황이 안 좋았고 또 특히나 이제 청렴도가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좋아지니까 이제 신뢰를 보내면서 좀
이게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 지지도가 뭐 그냥 한 번에 쑥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. 올라가지 않고 예, 또 예. 이제 올라갔다 해서 그게 그렇죠. 또 또 늘 유지되는 유지되는 것도 것도 아니고, 아니고. 이러니까 늘 신경을 쓰고 신경 많이 쓰이고 예. 또 성적표니까 그죠? 예, 그래서 특히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게 이제 청렴은 자부심이지만은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학부모들이 체감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제일 큰 것 같고 사실은 7월 달에 취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무상급식하면 거의 울산이 꼭 올지라고 저도 막 시위도 많이 하고 그렇죠. 이랬는데 취임하고 바로 9월 달에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그렇죠. 했잖아요. 그리고 뭐 수학여행비, 그다음에 뭐 교복비, 또 치과 주치의제까지 하고 교재 또 예, 교부비. 예, 학생들 이제 초등학생들은 학습 준비물비 학습 준비물. 뭐 이런 게 이제 쭉 되고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되게 된 네. 수업료 있잖아요. 그게 예, 예. 이제 한 분기에 4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1년 한 160만 원이 아, 엄청 큰 그렇습니다. 돈이죠. 그렇죠. 그걸 예. 이제 완전 6개월 앞당겨가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한 거 그게 네. 많이 큰 것 같고 그래서 뭐 내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들어갈 때 교복을 안 입으니까 교복비를 그렇죠. 지원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내년에는 그 초등학생들도 가방도 사고 이제 학습 준비물 해야 돼 입학 준비금을 10만 원 정도 지원할 그렇죠. 거고 지금은 수학 여행비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생, 중학생은 전액 지원을 하고 네. 고등학생은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는 고등학생도 전체 다 이제 지원을 해서 한 25만 원 정도 지원을 네.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재난 지원금을 저희들이 그렇죠. 네, 지원을 했거든요. 네. 교육재난 지원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렇죠. 이제 조례 만들어서 이제 지원하고 2차 지원하고 올해 이제 3차까지 이제 곧 추석 전에 지원을 하게 될 거니까 아마 그렇죠. 그런 게 체감되면서 좀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페이스북도 많이 하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그 접촉면이 넓어요. 예. 그 SNS를 통해서 뭐 그런 거는 기본이지만 그 학교가 지금 울산에 굉장히 많은 학교를 거의 거의 다 갔습니다. 다 그냥 방문을 네, 했다라고 네.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이라고 그걸 한 74회 정도 네. 예,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했고 그래서 SNS가 이제 폭넓게 소통하는 기구인데 도구인데 그게 예전에 재밌는 게 이제 태풍 왔을 때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싫으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. 제가 그냥 몇 줄 올려놨는데 막 완전히 몇천 건, 5천 건, 그렇죠. 6천 건 이렇게 막 올리고 뭐 우리 학교는 왜 가냐부터 고등학생 그때 이제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중학교까지는 안 가게 한 적이 네네. 있거든요. 아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보구나. 또 학생들이 직접 그 공개되는데 댓글 달기 힘든 거는 메신저로 보내요. 아, 예. 메신저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제가 교장 선생님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듣지 못한 얘기들을 학생들은 네. 직접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학부모들도 있고. 야, 그런 또 소통 그렇게 경로가 있네요. 네, 소통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SNS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는 또 일부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 이름만 계정만 자기 이름으로 하고 관리를 밑에서 해주시는데 예. 제가 보니까 교육관님은 직접 하시는 것 예, 같더라고요. 제가 직접 하죠. 예. 그러니까 그 힘들지 않나요? 힘들어요, 사실. 예, 그렇죠. 틈틈이 이제 뭐 네. 퇴근할 때 차 안에서 하고 또 점심시간에도 하고 틈틈이 이제 그것도 일삼아 제가 합니다. 소통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그렇죠. 때문에. 예. 근데 그게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울산 교육관님의 그 적발임이랄까 이제 예. 그 발걸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기록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카이브의 예.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. 하겠죠. 예. 네. 지금 태학원 국가정원에 대해서 매일 그렇죠. 기록하시잖아요.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예, 되는데. 그래 보면 되는데 하여튼 참 그런 부분들이 접촉면이 넓은 것도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. 교육감 직무 수행 제지도에 그 역할을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. 생각이 됩니다. 아마 소소하게 뭐 교육감이 뭐,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교육청에서 무슨 하는지 그게 네. 이제 신문을 통해서나 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좀 또 교육감 그 생생한 목소리를 좀 그렇죠. 듣는 게 그럼 우리 뭐 여러 가지 정책의 중에서도 이렇게 그 마을 공동체라든지 예, 예.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예.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까지 한 3년 동안 주로 오면서 5대 정책 뭐 이렇게 2역점 정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
같이 하는 이런 같이 정책 하는 거. 중에 예, 예.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예, 있나요? 그게 이제 뭐 마을 만들기랄까.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은 학교하고 마을하고 이제 담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와 마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담을 이제 없애고 배움이나 돌봄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. 그래서 하나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네네. 속담 속담이 있잖아요. 있죠. 예, 아프리카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학교 밖에서도 이제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지금 옛날 국문정 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 센터거든요. 네.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데도 이제 그런 공동체 센터를 만들겠다 하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다 못 배우는 거를 거기 가서 배우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뭐 목공을 배우고 싶다. 목공실 없잖아요, 학교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지역에 가까이 있는 목공실에 가서 배워도 되고 거기 가서 이제 배워도 되고 그렇게 거기서 다양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 또 마을에 있는 강사들, 그렇죠. 마을 주민들이, 마을 어르신들. 예, 마을 주민들, 어르신들, 청년들이 네.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강좌로 열어놓으면 거기 가서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게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또 어른들도 그거 와서 또 배우기도 하고, 그렇죠. 어른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, 그 한번 꼭 취재를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. 공간이 특별합니다. 돈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고 물론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정말 거긴 참여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게 딱 표가 나고 운영도 마을 주민들한테 완전히 열려 있고 이렇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아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어릴 때 유아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키우고 실제 저도 이제 손녀가 있거든요. 놀이를 해보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이 합니다. 원카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정말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걸 느끼거든요.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키우고 이제 좀 학년이 높아질수록은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회성을 키운다고 그렇죠.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중에 이제 뭐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언론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게 성 관련 문제가 나오지 그렇죠.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애들이 그 자기 연령대에 맞는 수준 맞는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철지난 그런 또 성교육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성교육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권장하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네네. 이제 포괄적 지금 성교육. 반대를 많이 네네네. 하고 있는데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신체적인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 그동안은 다 그렇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런 거 그렇죠. 중심으로만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필요한 거는 성인지 교육이라 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나 관계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해야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성폭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관계 중심의 성교육이 이제 우리는 그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해서 인지성 또 뭐 사회성을 키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뭐 그 얼마 전에 우리가 3주년 기념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잖아요. 그래서 성교육에 대해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일 그게 높았어요. 지지도가. 아, 그렇습니까? 82.3%가 네. 지지한다 그랬고 또 학부모들도 만나도 성교육을 더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호응은 좋다고 봐지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죠.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동성애나 이런 것 그렇죠. 때문에 반대를 하세요. 그래서 우리가 뭐 동성애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.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그 연령대에 제대로 이제 성교육을 받지 않으면 요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왜곡된 성지식을 익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. 그런 그렇죠. 게 이제 이미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. 특히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애들 디지털 접촉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디지털 관련한 성범죄도 많고 그래서 좀 성교육 내용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게 성교육이고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성교육 중에 학년 성교육 집중 학년 이수제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학년에 우리가 15시간 하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 중에 5시간은 집중적으로.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있거든요.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. 성문화센터에서 5시간을 담당을 하는데 3시간은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2시간은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또 강의를 해서 5시간 확실히 보장하는 겁니다. 나머지 시간들은 지금 이 성교육이랑 과목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 뭐 한다든지 창체 시간에 한다든지 이래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노동교육도 그렇고 민주주민교육이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. 그런 과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집중 이수 학년제라 해서 초등학교 5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은
집중해서 이제 그 연령대에 제일 변화가 심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게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 교육감들이 그 임기를 또 이렇게 마쳐가지고 이렇게 명예롭게 이렇게 퇴임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감들이 많이 없고 늘 뭐 그 교도소 담장을 이렇게 걸어가 이쪽으로 떨어지면 뭐 교도소로 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도 갖고 이렇게 청렴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청렴도 부분에서 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죠. 청렴도는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청렴도 관련한 청렴 관련한 공약으로 세 개를 내세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그건 모든 후보들이 다 내세우는 거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저는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뭐 금품 향응 있잖아요. 그게 10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. 10만 원. 그래서 밥 좀 비싼 거 먹으면 10만 그렇죠, 원. 맞아요. 그래서 금품 향응 그 중징계 기준을 10만 원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준을 낮췄고요. 그 다음에는 시민의 눈으로 이제 감사를 하는 청렴 시민 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이제 감사관으로 와서 감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하게 하는 청렴 시민 감사관제가 있고 또 제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름 그 개방직으로 해서 공익제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일단 쉽게 좀 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. 좀 특별한 거는 사실은 그 공공 스포츠 클럽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지는 게 보여지는데요. 사실은 그 공공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게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면 안 되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. 옛날에 뭐 축구부라든지 또 뭐 야구부 맞습니다. 교기로 교기로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는데. 지금 사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실 시도하는 건데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건데요. 어떻게 보면 이 공공 스포츠 클럽으로 이 전환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그 벤치마킹에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뭐 잘 성과가 좋고 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이 스포츠 축구부라든지 야구부라든지 스포츠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셨는지요? 저도 평소에 이제 운동 자체가 엘리트 지금 체육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즐기면서 운동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런 많잖아요. 그래서 축구와 야구 인기 있는 종목부터 일단 공공 스포츠 클럽으로 만들어서 지원은 다 합니다.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게 다른 종목으로까지 이제 좀 더 확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운동부 지도자가 있잖아요. 교기 지도하는 운동부 지도자도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다 또 전환시켰네. 전환시켜서 고용이 보장되도록 또 그렇게 처우는 좀 낮지만은 일단 고용은 보장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또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. 공공 스포츠 클럽은 일단 실험을 지금 이제 축구와 야구는 거의 다 공공 스포츠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잘 이제 성공시키는 게 저희들이 이제 할 일이네. 할 일이죠.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스포츠라고 하는 학생들이 스포츠를 한다는 게 운동만 잘하는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. 요새 많이 달라졌죠. 이제 보면서 그죠. 오늘 좀 아니 크로아티아 팀이요 월드컵에 우승한 팀이. 그 치과 의사도 있고요. 건축사도 있고, 뭐 탁구 선수도 있고. 아니, 뭐 끝나고 나서 같이 공차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라던데 굉장히 좀 쇼킹한 거죠. 우리는 거의 뭐 스파르타처럼 뭐 목숨 걸고, 그리고 또 부모들이 또 그야말로 또 경제적으로나 막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기를. 그래서 하는 학생들 좋아서 하는 학생들 많아지면 자연히 성적도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. 소수만 또 집중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게 풀이 넓으면 또 잘하는 학생들 많아질 거예요. 우리 교육관님은 뭐 이제 출신 성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하지만 아주 뭐 노동운동 뭐 또 전교조 활동 다양하게 이제 그 사회운동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감님이시니까 이제 또 여기서는 또 협상을 또 통해 가지고 노사 협상이 또 되고 단체 협상이 또 되는데 단체 협상에는 또 사용자 쪽에 또 서게 되는 거고요.
지금 여기 오늘 오다 보니까 교육청에도 뭐 현수막들이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붙어 있죠. 있고 예. 뭐 학비 노조라든지 붙어 있던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이제 뭐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뭐 결과도 좋은 결과도 내고 있지만 느낌이 좀 어때요? 그때 또 투쟁하는 그 처음에는 약간 역할이었다.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오죠. 혼란이 많이 오죠. 상대편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. 그렇지. 같은 이제 식구들이었고 네, 같은 네. 활동가들이었는데.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이제 같은 공동체 성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단체 교섭 우리가 이제 상대편이기 때문에 뭐 이걸 들어주고 말고 이런 협상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을 이미 갖고 있죠. 예, 다 그분들을 잘 사실 우리가 대우를 안 하면 그럼 우리 학생들 선생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밥을 짓고 그렇죠. 청소도 네, 해주고 맞아요.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? 맞아요.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그걸 다 못 들어주니까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미안한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뭐 청소하시는 분, 경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고용이 불안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다 전환을 해서 고용 안정을 다 네. 이루었다는 게 굉장히 좀 보람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처우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신분 불안 없이 그 정년까지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저희들 아마 672명인가 이렇게 네. 이제 고용 안정을 시켰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죠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불안하면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그렇죠. 또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무계약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요구 사항들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또 그게 속도 좀 조절을 또 해야 힘듭니다. 되고 예. 그리고 실제 이제 뭐 그전처럼 대화도 안 되고 뭐 적대시하고 이러면 그런 건 또 아니죠. 과격하게 하겠지만은 실제로 다 대화가 되고 이렇게 요구 사항을 진짜 뭐 합리적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데도 좀 그러지 못할 때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. 뭐 옛날 나도 그랬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죠. 느끼는 감정이 또 남다르지 않겠나 네, 싶으네요. DNA가 똑같은데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. 예, 예. 예.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만 뭐 노동운동에 대한 이런 좀 적대시하는 게 많지. 그렇죠. 유럽 이런 나라들 보면 노동운동 그렇죠. 지도자들이 다 총리도 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게 자연스럽고 절대 다수가 또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이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예. 오바마 대통령이 뭐 노조가 제일 행복하려면 그래,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 활동하는 노조 거라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. 예. 그랬는데 그런 말을 왜 안 듣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제 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노키 교육감님께서 청렴이라든지 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한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가슴 아픈 일이 또 네, 한 네. 번 또 있고 또 우리 그 장애인 그 학교에 또 교장 선생님의 그런 그 문제 네.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교육감님하고 같은 궤를 걸어오는 네. 또 노선을 같이 걸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. 왜 그 장애인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대폭 왜 늘었냐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관선 이사를 보낼 때 이사장으로 이렇게 보냈냐 뭐 이렇게 뭐 일이 생기고 나서 뭐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대시민 사과도 다 예, 하셨고 한데 한 번 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말씀 한번 예, 해주시죠. 그 시설이 이제 평생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한 시설이 아닙니다, 기본적으로. 그래서 평생교육 시설로 이제 설립된 데 대해서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3년 이상 지나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한 거고, 시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요. 우리는 이제 임차료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하고,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다른 또 하고 특별히 뭐 더 많이 지원한 게 아니고요. 예, 그리고 뭐 정액이 된 게 아닙니까? 정액이 된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해지고, 거기 다른 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인데, 여기는 학교가 돼서 아침에 오면 저녁까지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했고, 네. 그래서 뭐 어떤 불법적인 것도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감사를 하고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, 사실은. 거기가 평생교육 시설이기 때문에. 교육청에 있는 산하 뭐 이런 시설이 아니네요. 그러니까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예산이 지원하기 들어가니까. 때문에 그런 정도인데, 이제
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어쨌든 거기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시설이긴 하지만 거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건 그 사람을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지원한 거고 앞으로도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그 학생들이 학습권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주 관심사고 뭐 또 아까 관선 이사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사장으로 우리가 선임한 건 아니고 복수로 이제 추천해서 사군쟁 4군이라고 있습니다. 네네.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사로 선정을 하면 이사들 중에서 호선을 해가 이사장이 되는 거고 그 이사장이 무슨 뭐 임금을 받는다든지 월급을 받는 이런 것도 일체 없고 교육청에서 이사장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. 예. 이사 여러 명 이제 4명을 뽑는 것 중에 우리가 8명을 복수로 이제 추천하게 되면 네. 그 중에서 이제 4사람을 뽑거든요. 사군이라고 사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이사장을 뽑은 건 절대 아니고요. 예.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는 있죠. 다양한 사람이 있는 중에 아마 장애인학교 교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라고 저는 봐지고 그리고 거기가 뭐 이권이 있는 자리도 전혀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근데 그 많은 흔한 위원회 중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뭐 혜택을 특혜는 특혜 아니고 어떤 뭐 그 좋은 바도 없습니다, 사실은. 예. 네. 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고,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이제 약속한 공약은 임기 내에 다 마무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,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도 사회가 지금 급변하고 있고, 그래서 대전환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생태환경 교육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이제 미래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두 개를 제일 크게 잡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교육,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건지 안 할 건지 가늠하는 그 생태환경 교육 대전환, 이 두 개를 큰 틀로 해서 실제로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요새 AI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이제 스마트 교실에서부터 스마트 교육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생태교육 대전환, 이 두 개를 큰 틀로 이제 잡아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갈 생각입니다. 그리고 보면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, 지금 뭐 서생 쪽에 기후위기 관련 교육시설도 하나 준공을 하시고.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라 해서 이제 2022년 내년 말 정도 아마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스마트 관련 학교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하고 공간에서부터 또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걸 다 바꿔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에 이제 제일 방점을 찍어서 하고,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생 자치, 그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, 뭐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이런 걸 이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 한 10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또 마무리할 것도 말씀하셨고요. 그럼 이제 그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마무리 말씀 한번 주시고, 또 교육 가족들 또 학생들 다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. 제가 3년 좀 지나서 이제 뭐 1년은 채 안 남았는데 그동안 믿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정말 이 교육감 또 뭐 선출직 공직자가 정말 공공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표준을 남기고 싶습니다. 사실 뭐 성념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고 또 저는 이제 공교육 표준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 표준을 세워서 앞으로 이후에 이제 뭐 어떤 교육감이 되더라도 이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교육, 그리고 공교육 표준을 만든 그런 교육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. 우리 경상일보 TV를 통해 가지고 또 교육감님 생각, 또 여러 가지 또 이뤄온 성과라든지 또 발자취 이런 부분들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. 즐거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